탤런트 이면식 씨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지어 그의 사망 소문까지 퍼져나가 많은 이들이 슬픔과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면식 씨의 건강 상태는 그가 독거 생활을 이어가던 중 빠르게 나빠졌으며 결국 긴급히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면식 씨는 정원 일을 하던 중 살충제 연기를 흡입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이면식 씨는 급성 심근경색까지 겪게 되었으며 그 순간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있어 끔찍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딸이 그 순간을 목격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살충제의 독성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면식 씨처럼 고령이고 평소에도 자주 살충제에 노출된 경우라면 그 중독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상상 이상으로 컸을 것입니다. 살충제의 영향은 그의 몸에 깊숙이 파고들어 심각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별한 관리를 받으면서도 그 피해는 쉽게 가시지 않았고 이면식 씨는 병원을 자주 오가며 간 기능을 지원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미 그의 간 기능이 살충제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밤마다 호흡곤란과 잦은 기침으로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이 또한 살충제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면식 씨가 사망했다는 소문이 SNS에서 퍼졌고 이는 팬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면식의 슬픈 과거가 다시 회자되며 사람들은 이면식이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를 운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면식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고 이후 아내가 암과 싸우며 병상에서 서서히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홀로 사시다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마저 변을 당하는 바람에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한국 전쟁 당시 신문 기자였던 남편이 다른 기자들 7명과 함께 취재차 북한으로 떠났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 결국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추운 겨울날 기차를 타고 광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33살의 나이에 실종되었고 어머니는 고작 26살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평생 재혼하지 않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힘겹게 살다 가셨다고 합니다. 음악 선생님이었던 이면식의 어머니는 비록 홀로 자식들을 키웠지만 자식들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고 어려운 시절에도 이면식에게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훗날 이면식은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에서 어린 시절 배웠던 바이올린 실력을 바탕으로 순돌이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는 멋진 아빠의 모습을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이면식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음악가를 꿈꾸었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연극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년 재수 끝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후 1969년에 MBC 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게 됩니다. 당시 공채 탤런트 선발에는 5영명이 지원하여 수차례의 관문을 거쳐 최종 36명이 남게 되었는데 MBC 사장이 이면식의 얼굴을 보고 좀 밋밋하지 않냐라고 말하자 이면식은 배우로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의지가 좋게 보였던 덕분에 그는 탤런트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탤런트로 뽑힌 후 처음 7년 동안은 무명 시절을 겪으며 고생을 했습니다. 이면식은 데뷔 초반 드라마 수양산맥에서 반역자 포졸 역할을 맡았지만 그가 맡은 역할은 포졸 어도 B도 아닌 포졸 F였고 대사도 단 한마디 내뿐이었습니다. 이면식은 초기에 연기할 때 완벽히 해내는 것만 생각했지 애드리브를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모든 연기자들이 신성일처럼 멋진 톤으로만 연기하려 할 때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맛깔나는 조연이 자신에게 맞는다고 판단하여 전라도 부안까지 내려가 취향전, 별주부전 등의 판소리 가사를 직접 구해 2년 동안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본인만의 해학적인 연기 스타일을 완성시켰습니다. 이후 이면식은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당신에서 김수미의 상대 역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당시 새로운 해악 스타일로 연기하니 드라마 연출자가 연기를 너무 오버해서 카메라에 잡을 수 없다고 화를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데뷔 7년 만에 드라마 당신으로 연기대상에서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1981년 드라마 암행어사에서는 주인공을 도우며 코믹한 갑봉이 역할로 큰 인기를 끌었고 1986년에는 아침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에서 순돌이 아빠 역할을 맡으며 평범한 서민 가장 이미지로 최고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전 처음으로 CF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빠질 수 없는 감초 역할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사극 허준에서 주인공 허준을 돕는 2호 역을 맡아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로 약방의 감초 같은 연기에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 캐스팅될 때만 해도 그의 역할은 미미했고 출연 분량도 고작 10회에 불과했지만 그의 노력 덕분에 임현식은 국민 배우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임현식은 사극의 대가 이병훈 PD와의 인연으로 다양한 사극에서 감칠맛 나는 조연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조로웠던 그의 인생의 한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바로 그의 아내 서동자 씨가 폐암으로 50대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임현식과 부인 사이에는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부인이 투병 중일 때도 임현식은 자신의 코믹한 배역이 시청자에게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부인의 상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병세가 악화된 후에야 비로소 이 사실이 기사로 알려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임현식은 과거 1974년에 촬영 중 우연히 들른 경기 도성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고향과 비슷한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슬레이트 집을 짓고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교사였던 부인을 처음 만나 결혼하여 딸들을 낳고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강검진권 상품을 받아 아내에게 선물했는데 아내는 이를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검진에서 아내의 결핵이 발견되었고 이어지는 검사 결과 결국 폐암사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아내가 갑자기 중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임현식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차라리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며 부부답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아내는 힘든 투병 끝에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고 임현식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임현식은 부인을 만났던 송추의 집에서 처음에는 평범한 슬레이트 집으로 시작했으나 노후를 생각해 한옥으로 다시 지을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부인은 집을 짓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에 반대했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직접 인부들과 함께 일하며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임현식은 이 집에 대해 그때만 해도 이 집에서 오래오래 함께 살 줄 알았다며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할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임현식은 부인과 어머니를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나란히 묻어두었고 무덤가에는 돌을 쌓아 만든 커다란 돌탑도 세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가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이었다며 그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임현식은 그 와중에도 드라마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암센터에 입원해 머리를 깎고 누워있을 때에도 그는 매주 촬영 현장에 나가 코믹 연기를 해냈습니다. 그는 그때는 내가 정말 무당인가 싶었다며 아내가 아픈데도 코믹 연기를 해내는 자신의 모습이 신기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드라마 촬영 중에도 그는 틈만 나면 병원에 가서 아내를 돌봤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그는 더 자주 아내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딸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게. 시집도 잘 보낼게라고 말하며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내는 그를 떠났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 그는 병원에 있다가 잠시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무표정한 얼굴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아내가 운명했다고 말하며 그때부터라도 아내에게 말을 걸라고 했습니다. 임현식이 딸들의 결혼을 잘 시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국 떠나버렸고 그 충격으로 인해 임현식은 치아 6개가 빠질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딸 셋이 있는 상황에서 나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임현식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며 딸들을 결혼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왔습니다. 첫째 딸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둘째 딸은 스튜어디스가 되었으며, 셋째 딸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사위들도 대기업 임직원과 연구원으로 훌륭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임현식은 딸들이 결혼할 때 혼수를 준비하는 것부터 아기를 낳은 후 산후조리원에서 냉장고에 음료를 채워주는 일까지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어 딸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임현식은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원래 소아암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이미 몇 년 전에도 같은 병원에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임현식이 이렇게 기부를 이어간 이유는 아내가 생전에 소아암 환자들을 보살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위해 살다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임현식 본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찾아왔고 응급실에 실려가 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약을 치다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고 이후 둘째 딸 부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연기자 활동을 쉬고 귀농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사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도 끝없는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 임현식은 아내를 잃고 큰 슬픔에 잠겼지만 그 와중에도 코믹 연기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팔순을 맞이하며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그는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며 살아왔습니다.